자, 다음은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 뭐냐면은 이제 공간상에서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어떻게 되는지,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이 어떻게 우리가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단원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좌표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걸 X축, 이걸 Y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자, 그 다음에 2일 때 뭐를 지날까요? 2일 때 2를 지나봅시다. 2,2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1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더라 이거죠. 그렇죠? y 이퀄 2분의 1 x 플러스 1 이런 거 잘 쓰잖아요. 그렇죠? 이 식의 본래 뜻이 뭐냐고요? 본래 뜻이. 자, 본래 뜻을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이 x라는 놈과 이 y라는 놈은 어떤 놈을 나타내냐면은 이 위에 있는 이런 점입니다. 그렇죠? 이 위에 있는 이런 점. 그러니까 2,2는 이 직선 위에 있지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2를 x 자리에 넣고 이 2를 y 자리에 넣으면은 이 식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놈 2,1 볼까요? 2,1은 1을 여기에 넣고 1을 여기 넣으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이 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보이는 x와 여기에 보이는 y는 동시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요. 어떤 거? 이런 놈. 좌표값은 모르지만은 이 직선 위에 있다면은 이 점의 x값과 y값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이 식이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x, y가 있는데 이 x, y는 이 식을 성립시킨다. 이 점 위에 있으면은 이 식을 성립시키지만은 이런 데 있으면은 이 식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 x와 이 y가 어떤 하나의 점의 값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어떤 점이냐고요? 이런 놈은 EXY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런 놈은 EXY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쵸? 이 XY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자, XY가 하나의 점을 잡습니다. 어떤 점? 조금 전에 그 그림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점 0,1을 지났지요. 그리고 뭘 지났나요? 2,2를 지나지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내가 원하는 점,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x, y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x, y. x, y. 이 x와 y는 어떻다? 이런 놈은 전부 다 이 x, y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놈은 x, y를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x, y 여기와 구분되는 이 위에 있는 점들을 x, y라고 부를 때 이 x, y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직선의 특징은 직선상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어떻다? 어떤 아무 점이나 그 직선의 한 점을 기준으로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기울기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 항상 어때요? 항상 일정합니다. 뭘로? 2,1로 2분의 1로 이렇게 잡아요. x, y xy와 아무거나 이 직선상에 있는 기준점 0,1 사이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기울기는 주어진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같다.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2분의 1이다. 뭐가? 내가 원하는 점들 x, y와 0,1 사이의 기울기다.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요? x 빼기 0, y 빼기 1.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이 식 보면서 이렇게 읽어집니까? 0,1에서 x, y까지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됐습니까? 이 x, y들은 전부 다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형을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원의 방정식 뭐 이런 거 다 똑같죠.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보이는 x와 y는 뭐다? 우리가 원하는 점들의 x값과 y값입니다. 그쵸?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평면에서 좌표 공간에서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떤 직선이 있다, 그치? 이 점을 x, y라고 하자. 그럼 이 점도 x, y 겁니다. 근데 한 기준 p, q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x, y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 p부터 x까지 변할 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기울기 x 빼기 p, y 빼기 q가 뭐랑 같다? 이 직선의 기울기 m이랑 같다. 기울기 m이랑 같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다른데 복잡한 공식 다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선은 언제?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구하더라 이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한 점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어떻게? p, q로부터의 기울기가 p, q로부터 x, y까지의 기울기가 m이더라.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이건데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x에서 x값 뺍니다. x 빼기 x값 요거. y에서 y값 뺍니다. 요거. 그쵸? 이 기울기가 m이다. m을 x쪽에 곱해준다. 이 식이 뭐냐? 요거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요거 그대로 바꾼 거. 뭐냐면은 얘를 이쪽으로 넘긴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간단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벡터로 돌아와서 공간에서는 3차 입체 공간에서 어떤 직선의 특징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죠. 그렇죠? 여기 조금 난감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화면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어떤 한 점과 기울기만 있으면은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일정하더라. 그렇지? 뭐가? 기울기가. 이걸 깨달았는데 그럼 평면이 아니라 좌표 공간에서의 기울기라는 놈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직선의 방정식, 벡터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핵심입니다. 자, 공간에서의 기울기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화면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허공으로, 이거 참 입체가 표현이 안 되네요. 화면에서. 허공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정도 할게요. 자, X축, Y축, Z축 이렇게 있다고 할 때 허공상에 이런 직선을 그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자, 허공상에. 그럼 얘가 ZY 표면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렇게.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X방향으로 1 갈 때, Y방향으로 2만큼 갈 것이고, Z방향으로 얼만큼 갈 것이다? 높이가 3만큼 갈 것이다.
1대 2대 3의 비율로 같은 직선상에 있다면은 1대 2대 3의 비율로 계속 커져갈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거 화면으로 설명하기는 처음이라서 잘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작대기를 허공상에 꺼놓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X축으로 갈 때 Y축으로 몇 칸 간다. 그리고 그때 높이가 몇 칸 간다. 이게 일정합니다. 자, 공간에서의 기울기입니다. 공간에서의 기울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방향 벡터라고 부릅니다. 방향 벡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기호 방향 벡터 D라고 부르죠. 벡터 D. 자, 방향 벡터입니다. 뭐냐면은 허공상에서 어떤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평면이랑 P, Q, QR이 있을 때 맞죠? 내가 원하는 점 X, Y, Z까지 가는 거리가 이 X, Y, Z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이 X, Y, Z까지 P, Q, R에서부터 갈 때의 방향 벡터가 뭐랑 같다? 1, 2, 3이랑 같다. 혹은 주어진 벡터랑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죠?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예제로 보시면 아주 쉽게 될 겁니다. 봐요. 점 1, 2, 1을 지나고 자, 직선은 공간에서의 직선은 방향 벡터가 2대 1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딘지 모르지만 허공상에 점 1, 2,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선이잖아요. 직선 여기에 있는 모든 X, Y, Z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이 벡터는 이 X, Y, Z가 뭔지는 몰라요. 그쵸?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이 벡터가 누구랑 평행하다? 이 직선의 방향 벡터 2, 1, 2랑 평행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X축으로 두 칸 갈 때 Y축으로 한 칸 가고 X축으로 두 칸 갈 때 Y축으로 한 칸 가고 Z축으로 어떻게? 한 칸 가야 된다. 그래야만 될 것이다. 이거입니까? 자, 이 말을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볼까요? 1, 2, 1에서부터 X, Y, Z까지 가는 벡터를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한다? 벡터 두 점이 있으면 벡터 이렇게 표현하죠. X 빼기 1, Y 빼기 2, Z 빼기 1. 이게 뭐? 이 점에서 이 점을 빼주면은 벡터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가 이 벡터가 뭐랑 평행하다? 주어진 방향 벡터 2, 1, 2랑 평행하다. 이 벡터가 평행하다고요. 누가 2, 1, 2라고.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게 같더라. 그래서 연립된 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2분의 x-1 y-2 나누기 1 이퀄 z-1 나누기 1.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2, 1에서 내가 원하는 점들, 직선상에 있는 점들 x, y, z까지 가는 벡터가 혹은 기울기가 2대 1대 1이더라.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 공간상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징적인 게 나오는데 방향 벡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달라? 방향 벡터가 이런 거 한번 봅시다. 2, 4, 4라는 거 봅시다. 무슨 말? X축으로 두 칸 갈 때 Y축으로 4칸 가고 Z축으로도 4칸 간다 이런 말인데 그럼 이 말을 방향 벡터는 뭐예요? 그냥 일반 벡터는 무조건 두 칸, 4칸, 4칸 이렇게 옮긴다는 거고 방향 벡터는 어때요?
X축으로 몇 칸 갈 때 상대적으로 Y축으로 몇 칸 가고 상대적으로 Z축으로 몇 칸 가느냐는 겁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이런 기울기를 가진다는 것은, 이런 방향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X축으로 한 칸 갈 때 Y축으로 얼마큼 간다? 2칸. Z축으로 2칸 간다. 방향 벡터는 말이에요.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서로 각 성분의 B만 생각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방향 벡터는 벡터하고 조금 다르다. 왜? 기울기니까. 기울기. 공간상에서 표현된 기울기입니다. X값 대 Y값 대 Z값의 B만 중요한 겁니다. 그쵸? 왜?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치? 마치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기울기가 4분의 2더라 하거나 2분의 1이거나 같다고 보듯이 얘도 마찬가지. 이게 방향 벡터입니다. 됐죠? 방향 벡터 잘 기억해 두고, 그럼 이거 다시 한 번만 해석해보고 평론으로 넘어갑시다. 자, 봐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x-2 나누기 3 이퀄 y 플러스 1 나누기 2 그리고 z 빼기 1 나누기 4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됩니까? 이 직선은 2, 어떤 한 점 2, 마이너스 1, 1을 지나고 2, 마이너스 1, 2를 지나는구나. 그 다음에 기울기가 아니죠. 방향 벡터가 뭐이다? 3, 2, 4구나. 그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방향 벡터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6, 4, 8이라고 해도 방향 벡터는 전혀 의미가 없다. 완전히 똑같이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방향 벡터는 B만 생각해주면 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면은 뭐 특별한가요? 이거 정말 화면이라서 정말 잘 안 보이네요. 그쵸? 여러분 A4지나 노트를 한번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펴놓고 쳐다보세요. 이 평면상에, 어떤 평면상에, 비스듬한 평면상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을 우리가 x, y, z라고 할 때 이 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잘 없다 이겁니다. 그쵸? 정말 안 보이네요. 여기서 1로 갈 때, 조금 전에 직선에서 배웠으니까 기울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평면 그려놓고 보세요. 각각의 움직임이 X축, Y축, Z축의 움직임이 일정하냐면 절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울기, 방향 벡터 이런 걸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걸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잘 봐요.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그러면은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들은 어때요?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그쵸? 네, 공간도형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평행이동 시켜서 각도 재보면 수직입니다. 그쵸? 평면을 규정하는 것은, 평면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이놈이더라, 이겁니다.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건 직선, 이 직선. 네. 우리는 수직으로 건 직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로 법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법선 벡터입니다. 주로 H로 표현하죠. 법선 벡터. 이 직선의 특히 뭐가 중요하다? 기울기만 중요합니다. 기울기만. 이 직선의 법선 벡터를 이 직선의 기울기가 A, B, C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떤지 봐요. 사실은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평면도 얘한테 수직이고 이 평면도 얘한테 수직인데 이 평면과 이 평면을 구분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한 점이 필요합니다. 한 점. P, Q, 됐습니까? 자, 아까 했던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 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점들 X, Y, Z인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이 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점들까지 건 이 수많은 모든 벡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P, Q, R에서 X, Y, Z까지 가는 벡터
두 위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됩니다. 그쵸? x 빼기 p, y 빼기 q, 그리고 z 빼기 r이라는 벡터는 평면상에 나타나는, 우리가 원하는 평면상에 나타나는 모든 벡터들입니다. 뭐랑 수직이다? 이 법선의 방향 벡터랑 수직이다. 그치? 이 법선이랑 수직이다. 그치? 봐요. 법선 벡터. 이놈과 이놈이 수직이다. A, B, C하고 우리가 구하는 이 벡터하고 어떻다? 두 개의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어떻다? 수직이다. 수직 내적에서 기억나십니까? 네.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것은 내적이 어떻게 된다? 0이다. 내적이 0이다. 이겁니다. 그대로 해석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이 0이다. 요거 곱하기 요거. A, X 마이너스 P. 이거 곱하기 이거. B, Y 마이너스 Q. C, Z 마이너스 R이, Z 마이너스 R이,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된다? 0 된다. 이게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자. 숫자로 보니까 조금 잘 정리가 안 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평면이 있다고 합시다. 이 평면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평면에 있는 점들을 x, y, z 말하자면 이놈도 우리가 원하는 x, y, z.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필요합니다.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한 점과 법선 벡터를 해야 됩니다. 이 평면이 3, 1, 2를 지나고 3, 1, 2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 평면에 대해서 이 수직인 직선의 방향 벡터가 말하자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2,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봅시다. 이럴 때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공식을 그지같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 평면상의 벡터 만들어 볼까요? 이 점에서부터 x, y, z까지 가는 벡터입니다. x 빼기 3, y 빼기 1, z 빼기 2. 이게 뭘 표현하고 있다? 세 개를 떠문 써놨지만 이게 뭘 표현하고 있다? 이런 벡터를 표현하고 있잖아. 이런 벡터. 3, 1, 2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수많은 x, y, z까지 가는 벡터들. 이 벡터가 누구랑 수직이다? 얘랑 수직이다. 그치? 얘랑 수직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적이 0이답니다. 벡터가 수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2 곱해주고 1 곱해주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내적이 0이다. 됐습니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쵸?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z는 글씨 날아간다. 그치? 마이너스 6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쯤 됩니까? 마이너스 3. 계산 혹시 틀린 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원리만 알면 되니까. 그치? 여러분들은 이것 만드는 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공식으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면의 성질,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점에서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 x, y, z라는 점까지의 벡터가 누구? 법선 벡터와 2, 1, 마이너스 2와 수직이다. 수직 벡터와 벡터가 수직이다. 내적이 0이다. 그냥 내적이 0이라고 옮겨 적은 겁니다. 그쵸?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나옵니다. 평면의 방정식은 이렇게 3x-2y 플러스 5z 플러스 6. 아까 정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그쵸? x도 1차, y도 1차, z도 1차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해석은 어떻게 한다? 딴건 잘 모르겠고 이 평면은 법선 벡터가 뭐다? 3, 마이너스 2, 5라는 어떤 방향 벡터하고 수직이다. 그치? 이놈이 이 평면의 뭐다? 법선 벡터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x, y, z라는 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나머지는 그다음에 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활용 문제들이 따로 유형별로 조금 있긴 한데 위치관계가 있긴 한데 다른 거는 직접 구해야 되거든요. 찾아내고 사용하는 법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익히셔야 되고 간단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교관의 영상에서 필요한 거는 이런 거죠. 점과 점 P, Q, R가 평면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 이퀄 0이라고 썼을 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이 공식은 하나 외우고 갑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없습니다. 공간상에서는 없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공식이 있지만은 자 공식 이렇게 됩니다. 외우는 법은 각각의 x, y, z의 개수들을 각각 제곱해 주세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위에 절대값 해주세요. 거리니까 절대값일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 안에 뭔가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요 부분을 그대로 집어넣는데 평면의 방정식을 그대로 집어넣는데 뭐다? 뭘 한다? x, y, z의 점을 대입한다. p, q, r x, y, z에 대입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공식 외워주시고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주의할 거는 이 공식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봐요. 좌표 평면에서 그러니까 평면이죠. 공간이 아니죠. 그렇죠? 에서 어떤 공식이 있어야 하냐면은 점 P, Q하고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거 많이 까먹던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평면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공간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못 찾아요. 알겠습니까? 별도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간에서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다. 두 개의 차이점 구분해 주시고 좌표 평면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간에서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있는데 자 공식이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공식으로 이미 외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직선의 개수들의 제곱 만든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그대로 집어넣는데 뭐 한다? 이 점을 대입한다. 그렇지? x, y 이렇게 대입한다 하고 모양으로 외워주시고 공간에서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이 똑같은 구조로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제곱 평면 방정식의 x, y, z의 개수가 제곱 되고 위에는 평면의 방정식이 절대값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데 단 x, y, z에 뭐 한다? 우리가 p, q, r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점을 대입해서 쓴다. 아무 이유 없고 막 정리하는 거 할 수는 있지만은 통과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써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해놓고 실전 문제, 기초 개념 문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